네, 거예요? 이거는 전체적인 기울기고요. 이거는 옆으로 기울어진 게 약 16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길 안 보이실 때는 이렇게 서라운드 활용해 주시고 옵션 진짜 좋아졌다. 가시고 좋아졌냐 많이? 이거 없었어. 이쪽으로 이게 대박이지 이게 지금 몇 도일지 모르겠다. 표시 한 28도 28도야 형. 네, 느껴지시죠? 보여요. 네. 이게 근데 네. 주행 중에도 가능해요? 주행 중에는 가능하진 않고요. 주행 중에 이제 달리면은 네. 140km 이상으로 달리시게 되면은 1cm가 자동으로 낮춰지고요. 그렇구나. 200km 이상으로 달리시게 되면 2cm가 자동으로 낮춰집니다. 자, 안녕하세요. 라퍼입니다. BMW X7 30D를 시승을 해봤는데요. 이 차가 크기가 상당히 큰 차예요. BMW에서 나온 SUV 중에서는 가장 큰 차이고요. 그래서 이제 크기가 5m가 넘고 그 다음에 무게도 2.3톤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이즈가 큰 차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차가 그 움직임은 역시 BMW답게 경쾌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차 크기나 무게를 감안했을 때는 조금 무겁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운전을 해봤을 때의 느낌은 이 차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차가 잘 움직여준다. 그러니까 잘 움직여준다는 게 그 운전자의 의도대로 차가 반응이나 그 조향이 잘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렇게 트랙에서 코너를 돌면서 주행을 해봤을 때의 느낌은 상당히 이 서스펜션의 느낌이 이 큰 차를 지탱하는데 아주 잘 조율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무게가 많이 나가고 차가 크지만 차를 돌려봤을 때 차의 어떤 움직임이 불편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서스펜션 조율은 BMW답게 상당히 잘 해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의 가속 느낌은 자동차의 무게가 2.3톤이 넘고 그리고 크기가 있고 또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딜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밟아보니까 거의 7초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로 100이 약 7초 아니면 7초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가속 성능도 그렇게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들진 않았어요. 단 이 가속 느낌이 폭발적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제가 나중에 영상을 보면서 실제 가속되는 시간을 보니까 꽤 빠른 속도였거든요. 근데 막상 그 운전하면서 느껴지는 가속감은 그렇게 빠르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아요. 왜냐면 차가 그 굉장히 안정적이고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속도감이 실제로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가속 느낌은 뭐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폭발적이라기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으로 움직여 줍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속도가 실제로 올라가는 거는 결코 느리진 않아요. 빠르게 올라가지만 그 운전자가 느끼는 그 체감 속도는 조금 평이한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변속기도 상당히 세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그 급가속도 해보고 뭐 브레이킹도 여러 번 해봤는데 이 변속기의 어떤 충격이나 이질감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ZF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 너무너무 세팅이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변속기 세팅이 잘 돼서 그 가속하면서나 이렇게 브레이킹하고 재가속 시점에서 굉장히 변속기가 반응이 빠르고 그 각각의 어떤 필요한 구간에서 필요한 단수에 맞춰서 가속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이제 브레이크 테스트를 몇 번 해봤는데, 브레이크 테스트를 했을 때 풀 브레이킹을 한번 해봤는데, 풀 브레이킹 하면서 느낀 점은 이 브레이크가 잘 듣기도 잘 듣지만 제동을 했을 때 자동차가 틀어지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핸들을 잡고 그냥 브레이크를 꾹 밟으면 그 불안한, 움직임이 불안하다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리고 큰 SUV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차를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 약간 그 단단한 느낌이기 때문에 아주 말랑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지향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전반적으로 성능은 굉장히 훌륭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퍼입니다. 제가 X7 시승행사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갑자기 간 거라서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못했고 일단 노느라고 가서 트랙에서 이렇게 타보느라고 이렇게 시승 영상을 제가 사실 많이 찍지를 못해서 잠깐 느낌을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까 해요. 앞면에서 보면은 이 그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 그릴이 이 사진상으로 보면 굉장히 커 보여요. 그래서 그릴만 너무 부각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가서 직접 보니까 그릴이 크긴 크지만 차체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그릴만 뭐 압도적으로 크다 그런 느낌은 없어요. 보통 자동차 앞에 그릴만 크면 뭔가 좀 가분수 같고 뭔가 좀 이상해 보이긴 하거든요. 비례 균형미가 안 맞고. 근데 얘는 자동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릴이 좀 크지만 그 그릴의 크기가 이 차체 사이즈를 넘어서는 그릴의 크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고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큰 키드니 그릴을 이렇게 앞면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뭔가 이 BMW이면서 또 큰 모델이구나, 뭔가 X7이라는 자동차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크고 존재감 있는 차구나, 비싼 차구나 이런 느낌이 들도록 잘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앞모습의 디자인은 괜찮았습니다. 이제 옆면을 보시면 옆면도 이렇게 앞면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파격적이라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파격적이다라는 느낌은 안 들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7 시리즈처럼 이쪽에 밑에 이렇게 여기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가 7 시리즈하고 디자인적으로 맥을 같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기가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모습도 그 뒷 디자인도 보시면 7 시리즈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X7, 7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7 시리즈의 고급스러움을 좀 SUV지만 여기다 많이 입히려고 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차가 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도 탑승을 해보면 그 답답하다는 느낌은 들진 않아요. 굉장히 뭐 개방감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옆면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때 어떤 존재감, 그 어떤 얘가 큰 차구나 라는 느낌이 확실히 다가옵니다. 존재감이 확실히 드러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휠이 있는데 이게 22인치 휠이에요. 이 자동차 옆모습에서 휠이 차지하는 디자인적 요소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일단 20인치도 큰데 22인치를 끼워 놔서 굉장히 뭐 휠하우스가 꽉 찬 느낌이에요. 굉장히 좀 압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성능 면에서 30D도 22인치가 끼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30D 22인치가 약간 오버스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 디자인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멋스럽고 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옆면도, 그리고 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실내 디자인 어떠냐면, 이 스티어링 휠은 기본적으로 BMW가 사용하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많이 들진 않는데, 이제 이쪽 기어너브 쪽의 디자인이 지금 현재 나오는 차들하고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되게 고급스럽게 처리가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은 사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디자인이 좋은데, 얘네가 BMW가 전통적으로 화려한 디자인을 쓰진 않는 회사잖아요. 화려한 디자인을 쓰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 실내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구성이 화려하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뭐가 반짝반짝하고
뭐 눈에 확확 들어오고 그런 느낌은 없는데 깔끔하고 단정하고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확실히 듭니다. 그리고 가죽으로 거의 대부분의 부분을 처리를 많이 해놨어요. 뒷자리에 탔을 때 제가 이제 느낀 점은 뭐냐면 이 뒷자리에 그 공간이 폭이 얘가 지금 대형 SUV잖아요. X7이면 X5보다도 더 큰 모델인데 이 폭 자체는 그렇게 크다는 느낌은 많이 들진 않았어요. 폭이 이제 겉에서 봤을 때 차가 압도적으로 크거든요. 겉에서 봤을 땐 이 차가 정말 큰 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차만 놓고 봤을 때도 크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도로에 나오면 이제 공도에서 돌아다닐 때 보면은 정말 큰 차구나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막상 타보면 BMW 이제 다른 모델들도 좀 그런 경우가 조금 있는데 타보면 그렇게 넓은데 그렇게 압도적으로 넓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한번 살펴봤더니 이 도어의 두께가 정말 두꺼워요. 그래서 이 도어의 두께가 두꺼워서 그 어떤 그 폭이 실내 공간으로 좀 많이 이제 들어왔다고 봐야 될까요? 그 도어의 폭이 두껍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내 공간에서는 그 폭 때문에 그 문의 도어의 두께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 뒷자리에 앉아보니까 천장에 3열에 앉아보니까 그 천장에 머리가 전혀 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3열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아니라 누구든지 앉아서 탑승할 수 있는, 탑승하고 여행할 수 있는, 그리고 승객들이 충분히 타고 내릴 수 있는 가운데 통로를 통해서 타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이쪽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단 그 머리 공간은 전혀 불편함이 없었는데 다리 공간에서는 다른 그 7인승 SUV들이 그러는 것처럼 얘도 다리 공간에서는 2열보다는 조금 불편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구조적으로. 그리고 이제 2열을 보시면 2열의 그 시트가 여기 보시면 그 보통 차들이 1열과 2열을 이렇게 반드시 배치하는데 얘는 2열이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어요. 3열은 더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1열, 2열, 3열의 그 형태가 V자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V자 형태로. 그래서 2열에 앉아도 앞쪽 시야가 확보가 됩니다. 3열에 앉으면 뭐 당연히 확보가 되고요. 그래서 2열에 앉아도 살짝 안쪽으로 2열 시트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시야가 확보가 되니까 좀 답답한 게 없다. 이 레이저 라이트가 딱 봤을 때 이렇게 멋있긴 해요. 멋있긴 하고 그 뭔가 옛날에 BMW 하면 엔젤아이 동그란 링이 안에 들어있는 게 어떤 상징처럼 여겨졌었잖아요. 얘가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고 여기 보시면 전진처럼 쉬운 후진 어시스턴트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처음 사용해 봤는데 50m까지 지원이 된다 그래요. 50m까지 앞으로 쭉 간 다음에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뭐 좁은 길이나 뭐 주차장 같은 데서 앞에 차가 막혀갖고 못 나가는 상황에 뒤에 후진을 해야 돼요. 이럴 때는 그 버튼이 있어요. 여기 내비게이션 옆에 어시스턴트 기능이 있거든요. 얘를 누르고 실제 시연을 해보니까 이 후진 어시스턴트 기능을 누르고 그 다음에 손을 띄면 그냥 자동으로 차가 뒤로 가는 거예요. 왔던 길을 메모리 해가지고 차가 뒤로 쭉 빠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 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차체 사이즈를 감안해보면 이 큰 차를 가지고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도 좁은 골목에서는 한 번씩 당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뒤로 후진해야 될 때는 앞에 차가 막혀서 뒤로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좋은 옵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 이제 경쟁 상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벤츠 GLS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벤츠 GLS가 신형으로 완전 풀체인지 되기 전까지는 성능 면에서는 얘가 더 우위인 것 같아요. 코너링 성능이나
뭐 브레이킹 느낌이나 자동차의 움직이는 어떤 그 느낌? 그리고 반응성? 이런 것들이 X7이 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BMW는 BMW라는 생각이 들었어요.